네,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백브리핑, 오늘은 김동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엔터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사실은 엔터주들의 반등이 좀 눈에 띄기는 했어요. 근데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오전 출발은 엔터주들 동반해서 하락하더군요. 그런데 또 약간 이제 강보합권으로 변하는 회사들이 좀 보입니다. 엔터주 얘기 좀 해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코스피가 이 장중에는 1.6% 넘게 하락했고 네. 방금 보여주셨던 것처럼 1.4% 하락한 가운데 엔터주들은 하이브, JYP 등은 약보합권, 그리고 SM, YG 등은 강보합권에 머물 정도로 주가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기간을 넓혀보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은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지난해 2분기부터였죠. 많게는 50% 넘게 빠졌던 주가가 올해 3월 들어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3% 정도 하락한 JYP 정도를 제외하면 많게는 20% 넘게 주가가 훌쩍 뛰었는데요. 네. 그간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로 지적됐던 중국 앨범 공구 감소 문제가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앨범 판매량 외에 음원 실적, 콘서트, MD 등의 매출이 2분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가가 반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음반 판매량 감소 이슈 자체도 최근 엔터사들이 이 단가가 높은 스페셜 앨범과 일본 앨범을 발매한다든가 네. 아니면 신인 아티스트에 추가로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나간 걸로 보면 하이브는 2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게 얘기가 되고 있군요. 그러니까 실적도 2분기에 좀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 분위기가 나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엔터주들의 관심을 갖고 이 시장이 하락할 때 나름의 대안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들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이게 장기적인 상승의 초입이냐라는 네. 건데요. 이 증권가의 주된 의견은 이제 주가 하락의 마무리에 다 왔다가 바로 증권가의 주된 의견입니다. 사실 지금의 주가 하락은 과거 2016년 한한령이나 2019년 노재팬 등과의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매출 의존도가 높은 업계의 특성상 특정 국가에서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는 약 마이너스 50%, 기간은 약 1년 내외에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때 대부분 역사적 최저점의 밸류에이션을 갱신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조정 기간이 마무리되면 이후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과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증권가에서는 과거 기록했던 최저 주가 수준에 있는 기획사들의 경우 지속적인 비중 확대를 추천했습니다. 지속적인 비중 확대. 자, 그러면 꼭 집어서 얘기해보죠. 어딥니까? 아까 실적으로만 보면 하이브 같은데 어떻게들 봅니까? 말씀하신 대로 증권가에서 최선호주로는 역시 주로 하이브를 꼽았습니다. 네. 1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기는 합니다만 1분기의 생각에 잠겨서 이 네.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건데요. 일단 하이브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들 이 투어스, 아일릿 그리고 보이넥스트 도어까지 성과가 우수합니다. 과거 뉴진스 데뷔 당시처럼 신인 그룹들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주가 흐름이 좋았던 만큼 이번에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형 음악 유통사 UMG와의 10년 장기 계약을 통해 올해 음원 실적도 전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네. 콘서트 실적도 60% 넘게 상승할 전망인데요. 내년에는 하이브 IM과 위버스 컴퍼니의 본격적인 수익화와 함께 이 BTS의 완전체 활동까지 기대돼 엔터 업종 내 차별화된 실적과 멀티플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JYP와 SM 모두 과거 최저점 수준까지 밸류에이션이 하락한 가운데 JYP는 일본 실적의 반영이 나타나는 시점부터 주가 상승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네네. 밸류에이션이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해 이미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는 SM과는 달리 JYP는 일본 실적 반영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진다면 주가도 그만큼 횡보할 가능성은 있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정 분위기가 지금 좀 나고 있는 시장에서 엔터주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TSMC 얘기하죠. 반도체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거든요. TSMC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더군요. 맞습니다. 이 TSMC의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네. 매출액은 하나로 약 25조 원, 순이익은 1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역대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이 AI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5나노의 첨단 반도체가 매출의 37%를 차지했는데요. AI가 실적 개선을 주도한 가운데 2분기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던 지진 영향은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지만 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깨진 웨이퍼 비용 혹은 추가적인 전력 비용 정도로만 반영되는 등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아이폰 비수기에 따른 3나노 매출 비중 감소 역시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일 것 같은데 일단 TSMC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는 거는 국내 업체에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전체로 보는 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TSMC 실적에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얼만큼 영향을 받을지일 텐데요. 네. 이 증권가에게 물어본 결과 명확한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TSMC가 2024년 반도체 시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기업 전반의 온기를 일부 식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TSMC 측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반도체 시장은 10% 이상, 파운드리는 20% 정도의 성장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매크로 이슈와 자동차 부진 등으로 이번 실적 발표 당시 시장 성장률은 10%, 파운드리는 15에서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결국 올해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그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걸 입증한 겁니다. 한편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 부분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깜짝 매출을 견인한 건 결국 AI였습니다. 이 지속적인 AI용 반도체 시설 증설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AI 부문의 강력한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분석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번 TSMC 실적 발표로 국내 반도체 기업 가운데 AI에 특화된 SK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경우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기업 전체에 당장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할 거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ASML의 전반적인 실적 때문에 시장이 조금 놀랐는데 TSMC의 전망과 관련돼서도 시장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걸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전반에 대한 투자 의견이라고 할까요? 증권가들은 어떻게 제시합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ASMR도 이 실적이 부진 발표되면서 네. 사실상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전자 혹은 25만 닉스라고까지 불리던 이 반도체 시총 1, 2위 종목들이 물론 하락했고 또 다른 반도체 기업들까지 주가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가의 올 초 전망과 달리 이 반도체 주가 상승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종목의 주가는 향후 2, 3년간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일 것이라는 게 여전한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펀더멘털입니다. 반도체 종목이 가격 상승 사이클 동안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이 네. 증가 추세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는 만큼 주가 상승 흐름도 역시 유효하다는 겁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4%나 늘어나면서 지난 2022년 6월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전망치도 꾸준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새 유행하고 있죠. 꽁꽁 얼어붙은 증시 위로도 반도체는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까지 저희가 같이 살폈습니다. 증권부의 김동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